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 질환에 대한 집중 점검. 닥터의 경고. 무려 한국인 5명 중 1명이 겪는다는 소화불량. 특히 지난 명절 이후 더욱 심해진 증상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과 그 치료법은 모두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게다가 위장 질환이 아닌 의외의 심각한 질환에 신호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그렇다면 내 증상의 숨은 원인과 속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지? 당신의 위가 보내는 건강적 신호, 소화불량과 속쓰림. 오늘 당신에게 경고합니다. 닥터의 경고, 오늘의 주제는 명절 연휴 지나고 나면 좀 악화되기 쉬운 속쓰림과 소화불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맞습니다. 명절 이후가 아니어도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. 재성 아나운서 포함해서. 저도 그렇습니다. 저도 소화제를 달고 살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한국인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맞아요. 있습니다. 재성 아나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좀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.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도움 말씀 주실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. 이종열 교수님, 정은영 교수님, 이상길 교수님입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먼저 앞서서 서태훈 씨와 이승현 아나운서가 호소해 주셨듯이 속이 불편한 증상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.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긴급 처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흔한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보여주시죠. 자, 속이 쓰리고 아픈 분들 많이 계시죠. 정 교수님. 네, 속이 쓰리다. 참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명절 후에 속쓰림이나 소화 관련 증상이 생긴다는 것은 조금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. 이를테면 모여 있던 그 친지들 중에 누군가가 땅을 사거나 집을 좋은 값에 샀다. 네, 그것도 원인이 그러면은 될 수 있네요. 누군가는 속이 쓰리거나 네. 배가 아프죠. 아플 수도 있겠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하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. 또 속쓰림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위산과 관련된 증상들입니다. 그래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가 돼서 역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또 과다한 위산이 십이지장 벽을 자극을 해서 속쓰림을 느끼게 됩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이 위산과 관련된 증상 이외에도 호르몬 변화나 또 스트레스 이런 기능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더구나 이제 명절 후에는 막 과식이라든지 이런 원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스트레스 이런 네. 부분 때문에 여러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. 명절 때 좀 자극하는 음식을 좀 줄이고 네. 또 적절히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 풀고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명절 때는 워낙 또 맛있는 음식이 많으니까요. 많이 차려져 있죠. 예, 네. 욕심이 나게 되잖아요. 또 명절 이후에 흔히 겪는 증상도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. 네, 계속 트림이 나고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겠어요. 하셨는데 이상기 교수님, 이거 명절 때 워낙 많이 먹어서 이렇게 좀 저축이 돼서 그런 걸까요? 네, 맞습니다. 아까 정은영 교수님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명절 때는 우리가 평상시 먹는 것보다 훨씬 과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. 과식을 하더라도 또 소화가 안 되는 자료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기름진 전이라든지 아니면 고기 같은 걸 먹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우리가 평소에 먹는 쌀, 이렇게 탄수화물은 위를 빨리 지나가거든요. 그러나 이 고기나 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나 아니면 삼겹살, 튀김, 이 기름에 들어있는 지방은 훨씬 늦게 지나갑니다. 그래서 같은 양을 먹더라도 오랫동안 배가 부르고요. 이게 부르고 그렇게 포만감이 있으면 이걸 또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산이 많이 나옵니다. 그러면 더 팽창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식기가 됐는데도 이렇게 배가 안 부르다든지 아니면 먹는 생각만 해도 답답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또 이게 좀 오래 가게 되면 음식이 오래 위에 있으면 가스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. 네, 그렇죠. 맞아요. 가스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이제 팽만 같은 게 더 심해지는데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가스를 좀 빼내기 위해서 이 가스를 또 공기를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이제 억지 트림을 하게 되는데 억지 트림 하게 되면 오히려 위가 편해지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공기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
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속이 불편하고 그러면요 한두 끼 정도는 건너뛰어도 되고요. 네.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즐거운 이야기하면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식후에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네,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이 가스 제거제가 포함된 뭐 소화 효소제라든지 아니면 위장관 개선제 그런 것들 약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 위장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이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속쓰림과 소화 불량이잖아요. 근데 이게 증상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. 어떤가요, 교수님? 네,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다. 그다음에 네. 속이 쓰리다라고 하는 증상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흔한 증상으로 5명 중 1명이 경험하고 있습니다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빈도 질환 통계를 보시면은 위염 및 십이장염으로 2023년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518만 명이고 위식도 역류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485만 명으로 두 질환을 합치면 약 1,000만 명 정도입니다. 상당히 많은 숫자로 흔한데요. 그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증상,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은 위장병으로 생기는 증상이지만은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 원인이나 나타나는 양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. 네. 일단은 속쓰림은 말 그대로 위가 이제 타는 듯하거나 좀 쓰리거나 하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. 주요 원인으로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나 위궤양 또는 약물,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은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, 얹힌 듯하다 이런 증상은 소화불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식이 들어가고 나서 소화를 시키려면 위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운동이 저하가 되면서 더부룩함이나 팽만감, 조기 포만감 등의 불편감이 생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속쓰림과 소화불량은 비슷하지만은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이나 이 양상이 다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속쓰림은 주로 쓰린 듯한 증상으로 그 위상과 관련돼 있고 소화불량은 위 운동과 주로 관련이 돼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